해왔다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지난주 화요일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이 4월달에 올라가면 이미 발표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에 이 발표를 얘기를 한다라고 환자부에서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만약에 발표가 났다라고 하면 제가 4월 중에는 한번 발표 난 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태양광 이격거리 상향 조정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산자부에서 이제 뭐 조금 청취하고 뭐 전문가 이야기 듣고 뭐 지들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이격거리 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은 4월달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영상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상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조례에 있어가지고 또 거리가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한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례에 있어가지고 몇 미터까지 상한이 있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 조정이라는 거는 최대 거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몇 미터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이격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양광 초창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초창기에는 이격거리가 전혀 없었다. 지자체 조례가 없었다. 왜? 태양광에 대해서 모두가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보면 어디 틀판에다가 태양광 전지판 이렇게 쭉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제가 20살 초반이었으니까 14년 전?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도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태양광에 대해서 알았으면 저는 아마 S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 아무튼 14년 전에는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기다 전기 만드는 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기 만들어가지고 뭐 돈은 되나?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있든지 말든지 뭐를 하든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격거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민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원이 왜 발생을 하느냐? 갑자기 내 뒷산에다가 땅이 요만큼 있는데 내 뒷산 지껏 땅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태양광 막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굴삭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땅을 밀고 막 또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민원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이격거리의 제한을 좀 뒀죠. 주거지역에서 몇 미터, 도로에서 몇 미터, 뭐 메토에서 몇 미터, 뭐 메토에서 몇 미터 이런 게 있었고, 주요 도로에서 몇 미터 뭐 이런 게 있었죠. 몇 미터로 할 것인가? 지자체장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100미터 100미터, 나는 200미터 200미터, 나는 300미터 300미터, 나는 1km 1km 뭐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이때 시기가 2018년 정도?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아졌죠. 왜? 민원이 발생을 하면서 입지 조건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2017년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실효성이 없었죠. 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가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보낸 것보다 훨씬 더 조례가 강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내 맘대로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지자체 단체장인데, 내가 군수고 내가 시장인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가이드라인을 내려온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표를 깎아먹는 건데.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 2017년도에 발표한 거는
그러다가 다시 재정비하여가지고 꺼낸 이야기가 있다. 조례 없애면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1인가 0.2인가 아마 준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 찍어놓은 거 있는데 제가 그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 지역이 100m 무조건 거기 안에 이거 안 들어가면 무조건 다 허가 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년간 가이드라인을 지킬 유예기간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양광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거지역만 봐가지고 이게 조례에 걸리는지 안 되는지 가이드라인만 봐가지고 100m에서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 되겠구나 해가지고 허가 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관건은 과연 지자체에서 산자부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왜? 산자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17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태양광 조례가 너무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솔직히 어디 먹고 살기 힘든 지자체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토목공사도 하고 대규모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하고 어디 저쪽 어느 동네에는 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좀 나눠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저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죠? 신재생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안 하기는 좀 이상하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안 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그러면 저거를 한번 따라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땅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땅 사놓고 기다렸다가 태양광 규제 입지 조건이 좀 완화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 그때 태양광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본론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땅 사가지고 기다리세요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땅 사서 기다리는 거는 저희 같은 업체들이나 할 수가 있는 거고 개인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상한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규제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민가에서 100m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좀 완화한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없앤 지자체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 이렇게 좀 색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규모 사업이 분명히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3개째 찍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더 남았는데 그 영상만 찍고 마무리 짓고 저도 퇴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동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혼자 떠들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그들이 그냥 하는 공놀이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더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